뭐 학습 방법이긴 한데 후반기 관련해서 T19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25년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소령의 정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25년 만기 전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25년 전반기 때 1.2대 1이 5급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후반기 때 높아지긴 했는데 2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자, 26년 올 전반기 한번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2.5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후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기. 저는 2대 1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27년도가 전역자가 없어요. 만기 전역자가 없어요. 28년으로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26년 전반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28년, 29년 전역자들, 30년까지 전역자들이 시기를 당겨서 올 전반기부터 응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전반기만큼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5급을 기준으로 올 전반기 때 86석인가요? 86명이 빠져나갑니다. 2.5대 1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추가 유입되는 인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물론 전반기 때 조금 비선이 되더라도 원래 후반기 전역하는 싫은 분들은 조금 꾸준하게 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전반기 전역하시는 분들, 계획되어 있는 분들도 27년 6월 전역하는 것과 27년 4월 전역하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월급을 2달 더 받을 수 있냐 안 받을 수 있냐 이걸 따지실 수도 있는데 뭐 연금으로 커버하면 되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2달이라는 공부 시간을 올 후반기에 확보할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낮아졌을 때 후반기에 공부 시간 2개월을 더 추가하게 되면 전반기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다 빠지고 없을 거예요. 준비가 조금 덜 되신 분들 위주로 후반기에 응시할 것 같고 경쟁률도 떨어질 거예요. 그 현상이 25년 현상과 동일하게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 전반기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올 후반기까지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올 성적이 좀 안 나오신 분들은 후반기를 최종 목표로 해서 뭐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다음 주 이제 모의고사 볼 거를 미리 띄워놓을 겁니다. 그걸 보고 체크리스트 적용하셔도 되고 이때까지 시험 범수 나온 것 중에서 이미 70개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요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샘플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병역법은 정독을 하는 걸로 넣어뒀지만 병역법 정독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지금 학원 개원하고 나서부터 병역법을 정독을 해서 효과 봤다는 분들은 글쎄 한 10% 내외 나머지 90%는 문제를 풀어서 더 효과를 봤습니다. 그 병역법은 거의 안 틀리거나 틀리면 다 틀리는 문제를 다 틀리지 책을 읽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원칙형 문제를 틀리고 나면 다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세요. 정독을 안 해서 틀렸나?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원칙형을 틀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독을 해야죠.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라고 문제를 정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반대로 여쭤볼게요. 책을 정독한다 그러면 본고사까지 몇 번이나 정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 몇 번을 정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책으로 정독하는 것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정독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정독하고 풀었던 문제 계속 푸는데 왜 틀리세요? 안 틀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쨌든 D-30일, 그러니까 지금 40일 정도 남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고 해야 되냐. 이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샘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수정해서 쓰셔도 돼요. 한글 문서로 띄워놨거든요.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이다. 내일이군요, 당장.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 것이냐. 자,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눴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은 08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07시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07시 기준 하셔야 돼요. 뭐냐면 빨리 시작하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지금은 늦게 자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되면은 본고사 전날 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일찍 자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통통이 12시나 한 11시에 주무셨다면 이제 10시나 11시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본고사 전날에는 무조건 9시 이전에 주무셔야 돼요. 일단 9시 잠들었다. 새벽 4시에 깼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그때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 정독할 거 있으면 정독하고 문제 풀 거 있으면 풀고 워밍업까지 풀고 본고사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정말 피곤해요. 제가 63회 때 1시간도 못 잤어요. 분명히 8시에 누웠는데 계속 이제 다음날 시험 볼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예비군법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아는 거리는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그러다 병역법까지 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벌칙 가지고 밤새도록 머릿속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겨우 잠들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새벽 3시인가 그랬어요. 4시 반에 잠 깨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리듬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8시가 되면은 병역법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조교통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병역법 숫자가 조금 적잖아요. 80문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2시간이면은 80문제 다 풀고도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를 풉니다. 그리고 76형의 1회차를 풀이하세요. 자, 지금 제가 76회나 77회 같은 경우에는 1, 2, 3, 4회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 6, 7이 그다음 본고사의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원칙은 뭐냐면 지금 다른 학원에 모의고사가 있으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른 학원 모의고사가 가상과밖에 없잖아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2주 전까지. 2주 남았을 때는 다른 거 푸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출문제만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10시에 76형 1회를 풉니다. 좀 어렵죠? 어렵긴 해도 풀이하시고 나서 복기까지 다 끝내셔야 돼요. 충분히 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되면은 예조교통 1일차를 풀이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문제 풀었던 것만큼을 정독을 합니다.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77형의 1회 모의고사를 풀이합니다. 시간 충분하고요. 그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을 잡아도 2과목만 정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페이지로 보면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눈에 익어요. 예비군 통방은. 가장 눈에 안 익는 게 조직훈련하고 교육훈련이거든요. 그건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같이 정독을 하시고 공부를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들은 오답 풀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오답 풀이가 다 끝나요. 이 시간 내에. 오답 정리가 다 끝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독을 따로 넣어드린 겁니다. 만약에 정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병역법 문제 풀이는 정독은 문제 풀이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1일차를 정독하지 마시고 1일차를 풀이했으니 뭘 하시면 됩니까? 5일차를 풀이하시는 게 같은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일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2일차 풀이하시고 똑같이 76형 2회차 2일차 2회차 그리고 조직을 정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독을 할 때 원문 교재로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로 교재를 보세요. 가로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가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세요. 처음에 이제 멘토님이 만들어 놓은 기본 교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가로들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의 가로 교재를 보고 싶다? 지금 가로 교재가 기출문제의 가로 교재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가 추가로 뚫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독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요일 날 되면은 3일차 76형의 3회 77회의 3회 그리고 교육훈련 정독 3일 사이클로 정독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6형 4회, 4일차. 77형의 4회.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가상 것도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 이 문제에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안 풀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형식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 63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RPM이 가장 유명했어요.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그래서 RPM에 등록해서 사전 전역하기 2, 3년 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RPM 수준의 문제가 63회 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학원에 등록하신 분이 출제위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RPM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버리고. 그래서 뭐 그 63회 끝나고 64회 준비할 때 RPM 강의실에 대강의실이거든요. 200~300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64회부터 이제 RPM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조직훈련과 교육훈련 훈련이 64회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만큼 준비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기가 10년 넘게 이제 소령 전역해가지고 동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제 반영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모든 훈련을 다 오류 있는 것까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뭔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동체 이제 합격한 게 아니니까 저는 동대에 가가지고 국동체 내용들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필요하면은 민원 넣어서 답도 받고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출제위원들의 생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상권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가상권 별로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대신에 한 번씩만 더 풀어보는 겁니다. 날아갔네? 한글에 있습니다. PDF로 전환하면서 날아가 버렸구나. 어쨌든, 네. 뭐,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뒤에 목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이클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7회, 가상권까지 다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가상권을 제가 넣은 거는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않으면 생각이 고착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권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상권 7, 9회가 아니고 9회. 9회 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8형도 풀이하셔야 됩니다. 1, 2, 3회, 4회까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기출문제 위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기까지는 다양한 걸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안 풀 거거든요. 그래서 1, 2, 3회, 76형에, 78형에, 3회, 4회까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사이클로. 그래서 78형에 5회, 76형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쉬운 걸로 가는 거죠. 76형, 77형에 5회 이런 식으로 7형, 7회 그리고 어디죠? 78형도 풀이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려버리니까 좀 혼란스럽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2일부터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지금 보면 68회의 홀수라고 되어 있고 68회의 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뭐 09시 20분부터 68회의 홀수만 풀이하는 겁니다. 여기 답 체크하지 마세요. 답 체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체크는 언제 하냐면 짝수까지 다 풀고 나서 오후에 그때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용도는 뭐냐면 워밍업입니다. 10시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실 거잖아요. 먼저 이제 병역법 풀고 그다음 워밍업을 하면서 문제 풀 준비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물론 병역법 문제를 풀었으니까 워밍업은 됐겠지만 그거랑 이거 좀 다르거든요. 문제 푸는 스킬대로 똑같이 패스 연습해가면서 똑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워밍업을 하고 모의고사를 한 개 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문제 풀고 나서 복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13시에 딱 할 때, 시작할 때 요 풀었던 거에 짝수를 마저 풀고 풀이까지 다 마무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8회를 홀수, 짝수 그런 식으로, 그리고 78형에 7회, 76형에 5회, 좀 쉬운 것들 계속 넣어서 풀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회, 70회, 71회, 71회. 자, 여기까지를 제가 넣어드리고 뒷부터는 다시 빼버렸습니다. 자, 병역법, 기출문제를 풀이하지 않도록 한 2주 정도로 사이클을 잡아놨어요. 대신에 기출문제 푸는 것 중에서 68회부터 71회까지는 풀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3년치를 가져가거든요. 3년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5년치를 줬는데. 그래서 71회까지는 워밍업으로 쓰고, 그죠?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온전하게 풀이하는 거는 72회부터 푸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나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막 쪼개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71회까지는 홀수 짝수를 해서 워밍업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76형, 77형, 78형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날짜 잘려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기출문제를 72부터 이제 3년치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를 제가 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가 이때까지 모든 학원들 뭐 가산문제, 그 다음에 해밀의 문제를 쭉 풀어왔잖아요.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그건 깔끔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답을 알아. 문제의 원문도 알고 있고 다 알겠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게 낸 거야? 틀리게 낸 거야? 원문은 내가 알아. 쓰라면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 해밀 문제 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답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느낌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잡혀야 돼요. 뭘로 잡아야 되냐면 기출문제로 잡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푸실 때 요렇게 순서대로 푸시는 거하고 역순으로 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역순으로 풀지 마세요. 역순으로 풀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가 꼬여버립니다. 73회 때 출제한 사람은 72회 걸 참고해서 73회를 만들 때 요때 당시에 있었던 오류들을 보완을 해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72회 때 풀이하고 73회 때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왔는데 변화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음소 시간이잖아요. 출제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3회 때 냈던 거를 74회 때 반복을 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분명히 73회를 풀고 있는데 풀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비슷한데? 77회 풀을 하고 78을 풀었더니 본고사 때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 비슷한데? 그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태보하는 거예요. 출제자 의도가 바르게 잡혀가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를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본고사 때 나왔을 때 이 출제 의도가 뭐지? 내 머릿속에는 거꾸로 풀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과거의 오류를 보완한 게 아니고 과거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순서대로 풀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푸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은 그래서 순서대로 풀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3년치라고 했지만 72회가 과연 그 앞부분에 나왔던 71회가 효과가 없을까요? 아니요. 71회는 72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워밍업으로 쪼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70회하고 74회의 알파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황은 다 빠지고 원문형 위주로 있잖아요. 출제 가능성 여기가 제일 높아요. 오히려 원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되면 77회는 매일 풀어야 됩니다. 매일 풀어야 됩니다. 일요일 날 저녁 때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안 풉니다.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날 풀었던 거 그대로 인식돼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풀이가 아니고 그냥 답을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빼버렸어요. 마지막 날이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2주는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가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가셔야 되고, 지금 3주 정도를 잡아놨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가시고 마지막 한 주는 77회를 계속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래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내가 출제위원 들어가더라도 77회의 파일을 받아서 3년치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접하는 순간, 아, 이런 의도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일 넣으라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은 77회 파일을 받습니다. 파일을 받고 수정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격훈련 계획을 짭니다. 올해 26년도 유격훈련 계획을 짭니다. 몇 년도 걸 갖고 오죠? 25년도 걸 갖고 오죠? 그럼 그대로 가나요? 날짜도 바꿔야 되고 인원수도 바꿔야 되고 내용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 지휘관이 바뀌었어. 이번 유격 때는 뭐도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도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바뀌잖아요. 어디서? 25년도 유격 계획에서. 마찬가지란 겁니다. 77회 파일을 받아서, 야, 이거 그대로 내면 안 돼. 이걸 참고해서 출력물 줄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문제를 내. 그러면 이 파일의 형태는 기본으로 간다는 거죠. 최소한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거의 문제는 한두 개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신 오답 포인트는 똑같이 안 내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풀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78형의 사회 모의고사도 풀이하도록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잘려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78형의 9회. 마지막 주니까 그것도 넣어놨어요. 그거는 최근 77회와 76회, 75회까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반영을 해서 변형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 기출문제 중에 조금 강조해 놓은 게 있습니다. 75회도 추가로 더 풀이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75회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편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앞부분에서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해밀의 어려운 것까지 1, 2, 3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가상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를 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만 풀 때 좀 까먹고 풀이하셔야 돼요. 매일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면 답만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까먹고 다시 기출문제 한 2, 3주 뒤에 풀이했을 때 본고사와 같은 난이도로 조금 까먹었으니까 그렇게 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최대한 기출문제 풀이하지 마세요. 이제는. 기출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거 공부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할 때는 내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0개 어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기준을 말씀드렸거든요. 65개가 나와도 본고사 때 분명히 78개 만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난이도가 낮아지면은. 근데 난이도 낮아지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낮으면 합격의 카트라인이 77개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합격의 카트라인이 64개, 63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80문제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20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80문제 중에 쉬운 문제는 분명히 70문제는 쉽게 나올 거라는 거죠. 걸러낼 수만 있으면 어렵게 나와도 70개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2번 띠나 3번 찍어도 확률적으로 2개 반은 맞추잖아요. 그럼 72개 넘는 거잖아. 그럼 어려우면 나는 72개가 됐으니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렵게 나오길 바라셔야 돼요.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나오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평정의 심의 점수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지휘관 잘못 만난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지휘관 때 솔직히 평정 다 잘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 평정은 공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열심히 하고 얘는 잘하긴 하는데 조금 덜 열심히 해. 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평정이 적는다는 거죠. 나쁜 의도로 적은 건 아니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 적은 거야. 근데 그게 감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거는 좀 인생을 결정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준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자, 70개 내외로 학습하는 방법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 내용 기타 이제 수정하시면서 보시면 선생님, 네. 문제법 정도는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예조교통은 가로교재로 이렇게 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로교재는 보는 것보다 문제풀이가 낫다. 그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변형법 8일 간격으로 풀이하는데, 8일 사이클 다 돌려도 안 틀려. 하나 틀리거나 안 틀려. 그런 분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봐도 돼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작년 후반기나 작년 전반기 때 변형법 정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은 뭐냐면, 모의고사는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받거나. 그 레벨. 변형법 8일 간격 돌리는 것도 4일 간격으로 돌렸지. 그때는 6일 간격이었구나. 6일 간격 돌려도 거의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돼요. 마지막에 보면 변형법은 사이클 계속 돌잖아요. 예조교통은 사이클 안 돌려요. 빼버렸어요. 왜? 문제풀이는 지금 풀고 있는 기출문제하고 이걸 풀더라도 99%가 커버가 되거든요. 원문의 교재. 그리고 정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8일 사이클을 돌리지 않도록 다 빼버린 겁니다. 하지만 변형법은 아니에요. 변형법은 아니에요. 교재에서 출제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출제되는 가능성은 99.9%거든요. 문제에서 빠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한 문장. 시행규칙의 문장인데 갑자기 출제돼가지고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추가시킨 적이 있어요. 지방행정관세의 자금 이거 있잖아요. 그게 추가가 돼가지고 추가시켰어요. 이것도. 문제에서 빠진 문장이 출제된 적은 거의 없다. 문제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태블릿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로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준이 안 되니까 책을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수준이 안 되면 문제를 푸세요. 수준이 됐을 때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정독을 계속 안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정독을 포함시켰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정독할 수 있습니다. 속독에 가까운 속도로 정독이 가능해요. 정독할 때 주의사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는 걸 꼼꼼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빠르게 생소한 것들은 꼼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예비군법을 기준으로 6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정독할 때 1페이지부터 정독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독할 때는 31페이지부터 정독을 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정독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예비군법 이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 등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푸는 게 임무잖아요. 아마 임무 파트는 여러분 정독 횟수로 따지면 한 200번 넘을걸요? 문제풀이까지 다 합치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중간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집중을 하거든요. 아침에 08시에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13시에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까? 08시잖아요.
그 시작 시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오고, 그리고 60페이지까지 가고. 항상 정독하면 1페이지부터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독을 하는. 왜냐면 시험 문제는 그냥 랜덤하게 탁 찍어서 몇 조각 탁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정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비군법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어느 파트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훈련, 대상자. 딱 고기를 흔들면 안 되죠. 훈련 대상자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조항이. 물론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훈련의 대상이 누군지 딱 훈련 대상자라고 딱 했을 때 아, 이 문제는 동원 보류자하고 훈련 보류자하고 훈련 대상자하고 섞어서 문제 출제돼.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시군구청장, 시청, 시장, 군수 이렇게 쪼개서 나온 것도 있었어. 라는 게 한 번에 떠오를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에 잘 정리해놓고 언제든 서랍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하는 시기가 정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자, 70개 내외로 질문 있으신 분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조금 점수가 미흡하신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일이 잘리긴 했는데 자, 그 수준이 되신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여유 있게 배치한다고는 했어요. 차이가 나는 거는 변협법은 2단계 안 풉니다. 1단계의 숙지형을 풀이합니다. 사회간격으로 나눠져 있는 거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개 한 차를 따지면 한 110문제 정도 될 겁니다. 120문제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똑같이 풀이합니다. 근데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풀이하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기출문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차는 전부 다 기출문제로 넣어놨고요.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답풀이입니다. 수업물 알려주신 분들 해설지 다시 보내드렸잖아요. 기출문제 파트는 별도로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 오답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독이 없잖아요. 뭘로 정독하냐면 그 출력물로 가지고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틀렸던 거. 필요하면 사진 찍어서 출력하세요. 오답 정리를 계속 모아놓고 저녁 시간마다 오답 풀이를 계속 하세요. 절대 안 틀릴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도록 4일 사이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다 반영을 해놨고요. 자, 77형을 하고 76형도 일부 넣어놨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마지막 회차. 자, 기출문제만 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출문제하고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당황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된 것도 풀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77형에 7회, 76형에 7회, 그리고 78형에도 일부 넣어놨습니다. 쭉 어쨌든 기출문제로 쭉 가시다가 이분들한테도 정독을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그래서 예비군법 저기 빠져 있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 가로교재 위주로 보세요. 병역법은 정독 자격이 안 될 겁니다.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요. 단만에 오시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출문제는 거의 안 틀리는데 왜 모의고사 보면 틀리시죠? 답을 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위주로 한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단어를 기억하다 보니까 주변 단어에 다른 걸 바꿔놓으면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의 모의고사는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과목은 가로교재 위주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과목만큼은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병역법은 지금 기출문제 숙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 60회부터 77회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볼 겁니다. 근데 전 도저히 조직하고 이거 정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지형으로 넘어가세요. 기출문제 계속 풀었기 때문에 숙지형으로 푸시면은 순서대로 다 돼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 4과목만큼은 정독을 하세요.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그래서 고사이콜라에서 다 집어넣어놨고요. 78형에 7회까지도 집어넣어놨습니다. 77회도 또 마지막 주에는 반드시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8형의 9회, 77회와 76회, 75회까지 가장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위주로 다 넣어놨거든요. 특히 상황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풀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놨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정독의 시기가 앞부분의 수준이 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3주 정도 남았을 때 하시라는 거고요. 그마저도 안 되면 문제풀이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낮았을 때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글쎄요. 70개는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문제는 상황형이 변형되고 새로운 상황형이 나왔을 때 그 문제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5문제거든요. 그럼 75개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욕심을 내면 틀리는 거죠. 어쨌든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 푸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문 숙지도 잘 안 돼 있기도 하지만 원문 숙지가 잘 안 돼 있어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확실한 거는 맞추고 애매한 것들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내가 푼 거에서 다른 답을 찍으시면 돼요. 그럼 30%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찍으면 25%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답 2번 같아. 그거 틀린 거예요. 본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했는데 전혀 모르는 문장이 나왔어. 답이 2번 같아. 아니에요. 그 3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소리님만 봐서 좀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회차를 조금씩 바꾸시든지 정독으로 나와 있는 걸 문제로 바꾸시든지 하셔도 돼요. 앞부분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요거는 시간 여유를 조금 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개수가 조금 달라요. 조금 적어요. 이만큼이라도 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후반기 때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정독 안 하시고 하셔도 75개 나오시더라는 거죠. 난이도가 떨어지니까. 자,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병역법 1단계는 책 내용의 몇 %가 커버되냐고요? 45%? 병역법은 결국 100%가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45%도 많이 잡은 겁니다. 3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95%가 출제됐다는 거죠. 77회 같은 경우는 100% 출제됐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병역법 정독을, 교재 정독을 하시는 분들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60%를 정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생소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정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문제 개수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징은 뭐냐면 출제 빈도가 높았던 파트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거의 없었던 거는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정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특히 개정된 것들은 두 문제 정도를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5일날 워밍업 문제 푸는 거는 거의 가서 푸는 건가요? 아침에 푸는 겁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당일날 4월 25일날 본고사라고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워밍업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78회 데뷔 워밍업. 자, 요거를 그 시간대에 맞춰서 풀이하세요. 가서 등록하고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시 시험이니까 08시 30분이나 09시에 솔직히 다 푸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09시 풀어도 50문제긴 한데 30분이면 다 푸실 거예요. 근데 조금 빠듯하겠죠. 08시 30분 정도에 딱 미리 가셔서 그때 워밍업을 풀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문제를 풀고 08시 30분까지 가서 정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정독은 통합방위법을 먼저 푸시는 분들은 통합방위법을 먼저 정독하세요. 예비군법을 풀이하시는 분들은 그 짬시간 이용해서
예비군법을 정독하세요. 대신에 임무부터 보지 마시고요. 30페이지부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가 65회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에 오미가 풀고 나서 아침에 저는 이제 예비군법부터 푸니까 예비군법 정독을 쫙 했습니다.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가시면 마음이 조금 차분하실 겁니다. 어쨌든 학습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하신 분 교재 정독 2단계 150문제로 대체해도 되나요? 됩니다. 문제에서 빠진 조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가능하고요. 각 일자별로 회차별 기출문제가 있는데 1-2단계 28회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는 1-2단계 거 맞습니다. 모의고사 70개 내외의 병역법 학습 시 하루에 같은 일자 1일차 1일차 정독 배성우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요 체크리스트는 약간 시간 여유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1일차, 2일차하고 정독은 1일차하고 다음날 2일차, 3일차 풀이하고 2일차 정독하고 다음날은 3일차, 4일차 하고 3일차 정독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왜 부족해요? 충분하죠. 아니 굉장히 여유 있게 짰는데. 굉장히 여유 있잖아요. 80문제 80 100 요거 80 38 24 340문제밖에 안 돼요.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예전에 제가 요렇게 체크리스트 이렇게 80문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하루에 최소 400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340문제밖에 안 돼요. 여기에 80문제를 더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성우 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추가하셔도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 78개 넘는 분들 있잖아요. 79개 만점 받는 분들. 여기에 병역법 이틀치 하고 요것도 이틀치 해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이 스케줄 다 해도. 2년 전에 지금 정독 사이클 3일이잖아요. 1일 정독이었습니다. 예조교통 400문제 풀고 예조교통 4개 과목 1일 정독이었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계속 낮아진 거예요. 지금 수준이 아니고. 형사님 얼굴 폈어요. 예전엔 그렇게 공부했어요. 진짜로. 하루에 400문제 풀고 1일 사이클. 예조교통.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약간 느슨해진 게 있어요. 예전에 난이도가 높을 때는 정말 사람들 1분 1초,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샷 5킬 당연하고요. 패스 무조건 연습해야 되고요. 지금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패스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역법 1단계, 1일차, 2단계, 2일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1일차 풀고 2일차 갔다가 2일차 갔다가 3일차 갔다가 1일차 갔다가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병역법 8일차로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병역법 4일로 쪼개놓은 거 숙제는 들어간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수는 2배지만 범위는 동일하게 연속해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영무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개인한테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샘플이지 요렇게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한 70%만 반영해 놓은 거예요. 이걸 100%까지 해서 더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났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와, 75명 들어오셨네. 마침 또 강의할 때 또 이렇게 또 소음도 줄여주고. 네, 음료수 안 줬는데 돈 묻었네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휴식하셨다가 5분에 진행하도록